2분기 실적 전망치가 발표되기 시작하며 우리 시장 방향에 대한 예측이 혼전양상이다. 2차 랠리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과 경제 지표를 살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2100 그리고 2200, 2150 그 사이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여기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 우리 증시도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베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다 수정해야 될지 싶을 정도로 네.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우선 지난주에부터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네. 세계 증시가 출렁이었던 이유,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3월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저점 바닥에서 지금 이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률을 보면 브라질이나 한국이 수익권에 있는데 뭐 45% 정도 올랐어요. 네. 나스닥이 그다음 뭐 40%씩 해서 굉장히 많은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데에 베팅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아지는 건 맞는데 이 나아진의 어떤 정도? 레벨이 100을 봤었는데 100이 될지, 뭐 80이 될지, 내지는 또 120이 될지에 좀 검증의 기간이 지금 도래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때마침 이제 6월 말이고 7월부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리 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기대에 의한 어떤 주가의 상승이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다시 또 시장에 어떤 온기를 줄지 아니면 그나마 좀 반등을 하던 EPS 전망치도 조금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약간 아직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대한 그림이 생각보다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엇갈리면서 하나의 어떤 방향성, 굉장히 많이 부러졌을 때는 무조건 좋아진다의 베팅이었지만 지금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될 게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때문에 뭐 세계 증시, 우리 증시가 같이 밀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새로운 악재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가를 이제 하락하다 보면 그때 나온 뉴스들로 막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은 뭐 2차 봉쇄령이 미국에서 확진자가 좀채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신규 확진자의 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7일 평균으로 보면은 4월 초가 고점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근데 그게 한 3만 3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 데이터 보면 3만 7천 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야 이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이 돼서 2차 봉쇄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록다운으로 인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러지는 걸 봤었기 때문에 또다시 부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거 우려 요인인 건 맞지만 또 하나 또 이게 반대 논리는 1차 때와 다르게 2차는 의료 시스템이 조금 더 완비가 됐다는 부분과 함께 사망률은 오히려 신규 확진자는 더 넘어섰지만 오히려 반토막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률 자체는 더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1차 때처럼 전국적으로 봉쇄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이나 일부 어떤 구간만 이제 봉쇄로 가게 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전체적인 그림이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네. 주가가 빠져 있을 때는 모든 게 호재로 해석이 되겠지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은 시장에 조금은 정말 2차 봉쇄로 갈지 2차 봉쇄로 가는다 하더라도 실제 주가가 연준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버틸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최근 시장에 올라왔던 거는 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연준의 돈, 그러니까 시장 자금력이 투입된 게 한 네. 몫을 했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강한 수급이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들의 다시 투입 시기도 더 늦춰지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기관이나 내지는 이제 외국인의 투자의 시기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수급이니까. 근데 네. 이제 돌아놓고 보면 외국인 기준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네. 보통 EPS, 즉 실적의 증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들어왔었던 경험이 있다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실적이 증가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네. 지금 아쉽게도 지금 지난 5월 저점으로 소위 말하는 증권가에서는 12개월 포워드, 한 12개월 이후의 기대치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6월부터는 다시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2021년에 대한 그림이 아직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이나 8월 중순까지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치고 나서 2분기 실적은 아무도 지금 좋아질 거로 보진 않아요. 네. 2월 말 대비 지금 한 거의 30% 이상 하향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소위 말해서 쇼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시장을 크게 악재로 해석할 건 아닌데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그림을 조금씩 톤다운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의 어떤 레벨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QOQ로 그래도 2분기 대비 3분기가 개선되고 2020년 대비 2021년이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이 다시 좀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가는 그림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랬을 때 한국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EPS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서 선반영 논리거든요. 네. 어쨌든 돌아설 거 아니냐. 그래서 PER만 높여왔는데 지금은 실제 돌아섰을 때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가정을 하면 8월 중순에 이후에 실적의 어떤 추정치가 충분히 그러니까 좀 낮아지고 나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라는 면에서의 큰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쯤 그쵸. 확인하고 들어올 그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쯤에도 실적과 관련한 거였는데 사실 1분기 실적은 다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지 뭐 호재는 아니지만 완전 대형급 악재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2분기의 경우에는 그럼 여전히 우리 기대치는 낮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더 잘 나오길 바라잖아요. 실제로 호재로 작용할까요? 악재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4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하고 네. 지금 7월에 앞두고 2분기 실적 나올 때는 분위기가 다른 게 4월 달에는 지수가 1,400이 이제 보였었던 3월을 벗어나서 1,500, 1,600 넘어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2월보다는 3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록다운 효과가 2분기가 더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분기가 주가의 폭락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생각보다는 괜찮네라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주가가 그때보다 훨씬 500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2분기를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는 또 앞서의 논리를 갖다 오는 거긴 하지만 2분기의 실적이 소위 말해서 부러진 걸 확인은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러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떤 멘트, 앞으로의 가이던스 아니면 실제 정말 안 좋아진 기업과 그래도 생각보다 좋아진 기업들 이렇게 안 좋은 2분기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냈어? 이런 기업들 위주로 다시 추스르는 과정이 이제 되겠죠. 그게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데 그 구간에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 A라고 따지고 나쁜 종목 C가 합쳐지면 사실 지수는 평평하게 가잖아요. 그런 어떤 스탠스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솔직히 분위기가 안 좋을 거잖아요. 네. 그때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있으면은 두각을 받으면서 더 갈까요? 그렇죠. 더 아니면 가겠죠. 더 가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돼서 괜히 묻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시장 분위기라는 게 네. 먼저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끝나가는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힘이 슬슬 빠지면서 결국엔 시장이 다시 또 W 바텀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라고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말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중화권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의 공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 그리고 잘 통제되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의 수출이나 내수가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나마 돈들이 가장 세이프하고 그리고 경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본다면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수익률이 좀 그러니까 경제의 활동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안 좋아지니까 연준의 돈의 어떤 당김 아니면
QT라든지 다시 돈을 회수하는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다시 연준이 뭐 더 FOMC를 풀어요?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는 유통시장에서만 사지만 발행시장까지 이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소위 말하는 돈에 의한 주가 상승 더불어서 그 돈이 실제 데이터가 잘 나오는 한국이나 중국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근데 모든 업종과 모든 종목이 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지수는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나마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굉장히 쏠려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안 가는 놈은 계속 안 가고 잘 가는 주식만 계속 가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하반기는 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게 될 2차 랠리잖아요. 그게 뭐 다음 달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시기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2차 랠리가 한 언제쯤 와줄 거라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한 뭐 좀 더워지고 나면 더워지고 9월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 올해는 더 덥다고 하니까 네. 9월 정도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부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한국의 반도체가 조금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기존 주도주에서 한국의 반도체는 좀 소외됐거든요. 네. 이 상반기에는 소외가 그랬죠. 됐었죠. 뭐 오르기는 올랐지만 좀 천덕꾸러기처럼 많이 못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수출이 조금은 회복이 되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조금은 큰 뭐랄까 스윙 폭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한국의 반도체가 지수의 어떤 큰 역할을 해주고 두 번째는 기존 주도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으로 따지면 팡스 같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요가 양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있는 수요에서 침투율, 즉 MS 시장 점유율을 그러니까 확대해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독점화되고 있는 게 현상입니다. 네. 한국도 보시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일부 음식 업체들 위주로 좀 MS가 확대되는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MX 확대라는 거는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팽창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죽이고 가는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굉장히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데 MS가 늘어난다? 그럼 그쪽으로 돈이 더 가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자금줄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9월 이후에는 상당히 조금 2차 랠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월에 2차 랠리가 일어난다면은 아마 이 반도체를 포함한 IT주들의 상승이 또 의시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주셨어요. 그와 함께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을 시장이 빠질 때씩 분할 매수하면서 향후를 바라보고 담아가는 것도 전략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을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거의 신의 어렵잖아요. 영역이기 네. 때문에 그냥 좋은 기업에 집중하자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좋은 기업의 특징을 첫 번째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좋은 기업은 이제 꿈을 만들어 가는데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 물론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지금 갖고 있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자본화가 되는 이를테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기업들로 조금은 더 몰아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빠질 때마다 그런 기업들 사놓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수소차도 뜨겁던데 뭐 전기차 이쪽도 미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같은 네.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일반 자동차를 더 많이 산다거나 다시 자동차가 옛날의 비이클들이 다시 돈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진 않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는 전체 시장에서 뭐 미국만 하더라도 한 분기마다 한 몇백만 대의 어떤 자동차가 팔리는데 네. 그 팔리는 그로스가 높아지는 거에 매칭 잘 못해요. 왜냐하면 고용도 계속적인 상승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침투율이라고 그래서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침투율이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90%를 먹고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개념으로 다들 접근을 하고 있어서 뭐 GM이나 현대차의 물량을 뭐 테슬라가 갖고 간다든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까 말씀하신 수소차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가 좀 집요해요. 그래서 네네. 아까 가장 2차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게 IT라고 하셨으니 IT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하나만 더 키워드 주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게 네. 키가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좀 이제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은 좀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롯이 이제 휘어로 보는 D램 가격이 얼마나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아니 정말 반도체만 집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이닉스가 올라와 줄 수 있다면 시장 전체적인 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의 관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도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런 어떤 약간의 노이즈 구간을 넘쳐서 구간을 지나서 이제 하이닉스가 만약에 힘을 내고 좀 치고 간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2차 랠리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차 랠리의 그 키워드는 반도체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야지 2차 랠리가 올 것이며 9월쯤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